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TV입니다. 2월 21일 월요일 아침 니 오픈주 수혜주 4개에 대해서 사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죠? 근데 요즘 뭐 모든 게 이제 니 오픈에 달려 있는데 제가 아침에 어제 이제 올린 제 이제 분석 자료에도 이번 주 전망 한쪽에도 음, 한 50%에서 40%씩 다들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제 10에서 20%, 20에서 30% 정도 올랐는데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은 충분히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아직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이 오픈주의 생명의 그 연속성을 쥐고 있는 것은 과연 또 새로운 매력주가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여기가 주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주보다 더 매력적이고 시장을 리딩할 새로운 테마가 생성된다면 이 오픈주는 바로 사라질 것이고 만약에 당분간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리 오픈주는 생각보다 좀 더 이어질 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매력, 대항할 만한 대항주가 생기느냐.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이대로 우리가 전쟁 리스크라든지 다음에 긴축 리스크에 흘러 들어간다면 유일하게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리오픈 아닙니까? 이것이 시장을 당분간 리딩할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리오픈주를 대신할 만한 매력적인 섹터나 종목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리오픈주가 시장을 좀 더 이어갈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저는 이 종목 중에서 한 4개 종목을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맥스, 두 번째는 효성 TNC, 세 번째는 호텔신라, 네 번째는 더 네이처 홀딩스 이렇게 4종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전은 코스맥스하고 효성 TNC를 한 묶음으로 먼저 해드리고 다음에 호텔신라와 더 네이처 홀딩스를 그 다음에 한 묶음으로 저희가 저 2개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시켜줄 생각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자, 코스맥스부터 봅시다. 오미크론의 감소와 리오픈 찾기가 시장의 주요 화두 중 하나이다. 리오픈주가 대체적으로 모두 1차 상승을 마친 상태에서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을 가진 종목을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화장품 OEM, ODM 같은 종목들은 그동안 너무 쩔어 있어서 향 외부 활동 증가로 추가 상승과 성장이 전망돼 여기서부터 20% 수준의 수익률 상승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가지죠. 뭐 다들 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화장품 OEM과 ODM 관련 종목들은 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 목표 수익률은 지금 들어가면 20% 정도의 수준 정도를 보고 사서 도달하면은 자르고 나오는 그런 결단력 있지 않으면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14만 1,500원까지 갔다가 그렇죠? 네, 이게 매도입니까? 어디 봅시다. 네, 14만 1,500원까지 갔다가 다시 7만 원대가 무너졌네. 거의 50%가 하락을 해서 다시 89,400원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네, 10월 중순 정도에 14만 1,500원까지 갔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하까지를 했는데 일단 10만 원까지는 일단은 가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 보고 오면은 다시 이득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전략.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동사에 대한 목표 수익률입니다. 동사의 수급추이를 보면 현재 국내 기관이 아주 공격적으로 사고 있네요. 금요일 날도 2만 7천 주를 샀고 12만 주 8천 주를 샀고 반대로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동 종목을 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의 리더는 역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좋게 보고 있다. 이게 수급의 핵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갈릴 케이스는 많이 올라가진 않죠. 네, 그러한 또 약점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10만 원 정도에 두고 10만 원 정도에 오면은 칼같이 잘라서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 정도가 좋아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동사의 투자 포인트를 하나 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분기 한국과 중국 쪽에서는 호조를 보였다. 미국 쪽에서 부진이 동사 주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코즈맥스는 2021년 4분기 매출액 3,898억, YOY는 10% 정도 상승한 수익률이었고요. 영업이익은 256억 원, YOY로 144.3% 올랐네요. OP 마진도 3.6%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순이익은 140억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수주 증가와 그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시장에서는 호조를 보였고 미국 시장에서 약점을 보인 건데 먼저 국내 시장 한번 봅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2,130억, 영업이익은 240억으로 추정한다. 색조 클리오와 기초 카이 요즘 잘 팔리죠. 주력 거래선의 약진에 따라서 낙수 효과가 기대되죠. 가이의 OEM을 동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쪽은 상해 강세와 광저우 약세가 공존을 해요. 상해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광저우는 약세가 나타내는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네요. 그렇죠? 상해는 신규 고객사가 추가됐다. 반면 광저우는 거래선 재고 조정을 반영을 해서 서로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섞여 있었습니다. 야타센? 예, 야타센 뭐 발음을 어떻게 해야 모르지만 직전 분기 선주문한 광군제 물량을 완연하게 소진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네요. 그렇죠? 광군제 때문에 많이 주문했는데 그 회사가 주문한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모습. 21년 3분기에 광저우는 20.9%, 퍼펙트 다이어리 광군제 색조 순위는 2020년 1위였는데 2021년 5위로 하락을 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네요. 상해 기여도는 75.5%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중국 내 정체 성과는 강세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동사는 상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상해가 25%나 상승을 했고 광저우에서는 약세를 보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특히 광군제 물량을 주문했던 야타센, 발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쪽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상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광저우에서의 그 재고 조정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상해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기타로 미국의 뉴월드라는 회사의 영업이 48.8%나 하락을 했네. 지금 YOY 기준이죠. 오하이오도 마이너스 25%로 했고 소독제를 여기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소독제가 엽기적으로 너무 이제 지난 분기에 작년에 4분기에 잘 팔렸다가 올해는 좀 적게 팔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국도 마이너스 18%로 하락한 경우가 나타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원인으로 파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반면 150%나 상승했네요. 최대 고객사인 인도네시아 온라인 판매 증가가 이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태국은 좀 힘들고 인도네시아는 좋고 중국도 광저우는 좀 나쁘고 상해는 좋고 국내에는 가이라든지 색조 클리오 쪽이 좋고 이런 것들이 뭐 퐁당퐁당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영업 현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리오픈이 되고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내서 이제 화장도 좀 해야 되는데 이렇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실적을 한번 봅시다. 2021년에는 매출액이 1.5조, 그렇죠? 네, 영업이익이 1,178억. 네.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매출액이 1조 6,957억, 영업이익은 1,343억. 네, 이 정도 예상은 되고 있네요. 그렇죠? 네, YOY로 한 10%, 15%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직접 화장품을 주문하는 일반 제조업보다는 그것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을 같이 고려해주고 생산을 해주는 OEM, ODM 회사 쪽이 오히려 더 수익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특히 이제 이러한 리오픈 현상이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에는 OEM 회사나 ODM 회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수익률은 제가 지금부터 20% 정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까지 V자 반등을 하거나 그렇게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10만 원 정도를 보시고 동사에 대해서 코스맥스는 보면은 충분히 나름대로 뭔가 리오픈주를 사야 되는데 망설여졌던 우리 친구분들에게는 좋은 투자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제가 봤던 종목은 효성 TNC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봅시다. 중국 쪽 증설로 인한 경쟁자 등장, 또 화재로 인해서 실적 하락, 원재료 가격, 석탄 가격 상승 등 많은 악재로 주가가 그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제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날이 좋아지고 외출이 많아지면 우리 스판덱스 그렇죠? 네, 레깅스 같은 것들을 여자분들 많이 입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은 늘었으면 늘었지 주지를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쪽 증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동사는 중국 쪽에 판매하지 않고 유럽과 미국 쪽으로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큰 어떤 데미지를 받지는 않는 거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것들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이 함께 폭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사가 바닥을 견고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었는데요. 이제는 리오픈주가 된다면 동사는 리오픈주의 선두권으로 나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 가격을 한 60만 원 정도를 주고 플레이하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그래서 동사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매수 추천을 해봅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96만 거의 10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밀려가지고 40만 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이제 46만 원 정도를 회복하고 있는 대표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동사는 60만 원까지 충분히 가게 보입니다. 가격적으로 동사에 대해서 믿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매수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동사의 주가 하락을 보면 첫 번째는 중국 증설에 따라서 스판덱스 가격 하락 리스크가 있었죠. 스판덱스 가격은 QOQ로 1에서 3% 상승하며 시장에서 우려가하는 중국 증설 영향에 따른 판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다만 4분기 비수기 속에서 10월과 11월 중국 전력난 영향으로 그에 따른 전방산업의 가동률 감소로 판매량이 QOQ로 8에서 13% 평년보다 컸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결국 전력난이 있었을 뿐이지 증설에 의한 가격 하락은 없었던 거죠. 동사의 주요 판매 지역은 주로 미국과 유럽으로 많이 판매되죠. 중국의 범용 스판덱스 가격 하락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업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은 그래서 중국의 증설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 증설에 하면은 미국과 유럽 쪽으로 다 그들도 팔기 때문에 영향은 있겠지만은 한국 제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중국 제품에 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도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가격이 Q가 오르는 이상 또 이 사람들의 수요도 늘기 때문에 이 증설이 크게 가격을 후려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각만큼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게 숫자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이에도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서 BDO 가격이 강세로 오르면서 이 스판덱스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BDX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익성이 축소됐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BDO는 부탄다이올이라는 화학 제품인데요. 이는 스포츠 등산용품에 사용되는 스판덱스와 합성수지 원재료로 사용됩니다. 고부가 석유화학 제품인데요. 이 BDO라는 석유화학 제품 원재료를 가지고 이제 스판덱스를 만드는데 이게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죠. 참고로 BDO 가격은 3Q에 톤당 3,563달러에서 4Q에는 4,259달러로 QOQ로 20%나 상승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다시 찾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1분기의 가격 상승 2분기, 3분기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원인은 화재로 인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울산공장 화재는 나일론 온사 방사 설비로 완성 제품에 화재 손실이 있었으나 이익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제품의 스판덱스 영향은 없었으며 일회성 비용이 1분기 발생한다 해도 향후 보험금으로 환입이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동사의 그동안 주가 하락의 원인들은 다 실제적으로 까보면은 그렇게까지 동사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한 영향으로 100만 원 같은 주식이 4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가격 조정은 충분하다. 이제는 가격 반등에 의한 것, 주가 반등만이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진바닥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요인으로는 무역에 포함되는 타이어 보강제사나 베트남 동나이는 비수기로 판매량 감소로 영업이익 QOQ로 27% 감소했으며 NF3 중국 치주하고 있는 NF3 생산도 수요 증가에 따른 판가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또 증가하는 또 반대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동사는 우리를 염려했던 중국 증설 문제, 그 다음에 BDO라는
BDO라는 화학제품 원재료 가격의 상승 문제, 그 다음에 울산공장 불남것,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면 2분기, 우리 1분기 실적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끝난 상태에서 이 오픈이 되면은 스판덱스의 사용량 증가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사용량이 증가하겠죠.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최소한 60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강력하게 매수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여러분께 강력한 매수를 추천해 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 예상을 한번 봅시다. 20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2,376억, 그렇죠? QOQ로 마이너스 33%, YY는 4% 추정된다. 스판덱스, PTMG 영업이익률은 QOQ로 마이너스 12% 축소된 22%로 가정한 매우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다는 거죠. 이 PTMG는 뭡니까? 그렇죠? PTMG는 뭐 스판덱스 원료로 사용되는 가장 기초적인 화학 제품이죠. 이걸 가지고 스판덱스를 만들죠. 이는 춘절 및 중계 동계올림픽 영향으로 전반 가동률 상향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판매량 회복이 다소 더딜 수 있는 이유에서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생각보다도 이러한 보수적 가정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동사에 있어서는 최악의 가정을 하더라도 이제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회사가 실제 판가 하향치가 가파르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가 판단을 했을 때 판가 하향이 생각보다 가파르지 않는 것. 두 번째로 최근 비디오 가격이 급락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BOD가 아니라 비디오죠. 부탄 다이오 기초 소재로 사용되는 그러한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것은 동사에게 유리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중국 닝샤의 36,000톤, 브라질의 0.9만 톤,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물량 증대 효과를 감안하면 향후 추정치는 상향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춘절이나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 내 재고 소진 여부 및 시황 반등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동계올림픽 이후에 중국의 재고 소진은 당연히 빠르게 일어날 거로 보이고 시황은 중국 정부가 3월에 양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소비를 진작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따라서 최악의 케이스를 가정하더라도 2022년 1분기가 가장 실적이 바닥인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때 사야죠. 이때 사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향후 전망을 한번 살펴봅시다. 2022년 감익 전망에도 불구하고 그 레벨은 매우 높습니다. 감익을 하더라도 영업이익 추정은 굉장히 높은 거죠. 하지만 시총은 펀더멘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22년 보수적 추정으로 ROE가 36%나 되고 PBR이 0.9배에 불과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퍼가 3배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2019년 1.7조 원의 순차입금 구조에서 2022년 말에는 3,500억 수준으로 순현금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에서 재무적 리스크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원 소재 업체 중에서 이만큼 수익성 및 재무 안정성 대비 저평가 상태에 있는 종목은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하반기에 또 인도 증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치 재평가가 어려운 한국 증시를 만났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가치가 오픈을 맞이해서 이 시장 분위기로 인해서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거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동사는 60만 원까지는 고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동사의 실적 추정치 한번 봅시다. 2022년 그렇죠? 9조 정도, 9조 6천 정도 하고 영업이익은 1조 정도나 되는 아주 놀라운 실적을 발행할 거다. 네, 21년에는 1조 4천억이었네요. 그렇죠? 네, 이러한 예상이 됐는데 좀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두 가지 종목을 제가 이야기해서 코스맥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 TNC. 네. 그 중에서 코스맥스는 한 플러스 20% 정도. 효성 TNC는 4만 원에서 60만 원 가니까 50% 정도는 40만 원, 60만 원, 한 50% 정도는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좋은 종목으로 두 종목을 먼저 버전 1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버전 2에는 우리 호텔 신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종목 본 게 더 네이처 홀딩스 이 두 종목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